그렇지. 네, 저희 집 이재명 대표 나와서 잠시 지나가겠습니다. 같이 좀 기다려주시겠어요? 지나가겠습니다. 어디까 내려가실 거예요? 많이 오셨네요. 네, 어떻게 할까요? 여기 계단 걸어 내려오시면 되는데요. 상관님, 잠시만요. 뭐 시키나? 김원수 상관님, 그 사진 혹시 어려운 거 아닌데 찍을 수 있는데요? 좀 같이 찍을 수 있을까요? 이거 일정 찍을 시간 있어요. 네, 감사합니다. 행사 끝나고 하죠. 되는 거 아니야? 세팅하고. 대학생들은 공부한다고. 중학생들은 그래도 저랑 이렇게 이런저런 인연이 있어서 제가 요새 우리 중대 앞에서 우리 중대에 우리가 지하철 하나 더 만들고 그때 얘기했잖아. 그리고 이번에 국토부에다 일단 그거를 제출할 수 있도록 푸시하고 그걸 잘 되면 계산을 한 분이야. 여기나 따로 여기 나오죠. 해야지 선거 위반될까 봐. 이쪽으로 옆으로 먼저 앉아요. 여기 옆으로 서 의자 당겨서 옆으로 앉아. 아, 근데 이게 쟁반을 넣어야 돼가지고. 여기로 오시면 넘어보. 네, 너무 좁아서 쟁반을 넣어야 돼요.
쟁반 이렇게 치우고 가도 되지 뭐. 그쪽에 쟁반을 1인 우리 1쟁반 학생들 안 해도 이쪽으로 되지. 오세요. 옆에 같이 이렇게 가지고 주셔가지고 식사하실 때는 또 카메라에 네, 그래요. 우리 좀 이따 편하게 말할 기회도 좀 하고. 지난번에 많이 시켰어요? 나오는 건 뭐? 네, 이거 세트로 가져가세요. 세트. 그래, 세트를 시켜야 되는데 내가 또 뭐 이것저것 막 많이 시켰어. 치즈 스틱 나눠드리려고. 아니 그거는 좀 방해하시지 말고요. 저희 생사한 다음에 나중에 기다리세요. 역시 햄버거는 자주 드시나요, 두 분? 나는 햄버거 좋아해요. 아, 진짜. 저는 좋아하는데 잘 안 먹어요. 아, 밥을 더 좋아해요. 아무래도 밥심이니까 또 한국인이. 햄버거가 너무 맛있어가지고 먹으면 네. 맛이. 아, 맞습니다. 좀 무거운 음식이긴 해서 그래도. 햄버거 맛이 너무 좋아. 두 분 어떤 메뉴 시키셨나요? 저는 뭐 그냥 보통 빅맥, 나는 아니, 빅맥을 더블 안 맥스. 시키고 아이스 이런 좀 거 작은 거 그냥 저 치즈 이런 거 치즈를 좋아해서 더블로 들어갔네. 작은 거 시켜야 돼. 입 많이 벌리고 먹어야 돼. 뒤에서 보니까 엄청 많이 시켰어. 내가 원래 작은 거 고르려고 했는데 실수할 때가 있어. 이게 항상 아직도 키오스크는 가끔 쓰는데 네. 아직도 사실은 조금 긴장돼요. 키오스크 쓸 때. 촌스럽게. 아, 아닙니다. 나 너무 세련되게 해도 이 친구들 주문 다 했네. 저희 앉은 사람들 주문 다 해서 내가 우리가 좀 사주면 좋은데 괜히 선거법 때문에 아닙니다. 미안해요. 그치. 저희도 너무. 내가 사드려야 돼. 미안해. 아니 네. 옛날에는 나는 친구들끼리 먹을 때 장관님도 그러시죠. 보통 이렇게 친구들끼리 먹을 때 내가 돈을 먼저 내고 좀 그런 스타일인데 이 지역구 내에 들어오면 그 지갑을 열면 나중에 문제가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전국 선거가 됐으니까 어디 가셔도 우리가 어디 가도 이제 지갑을 못 열게 돼서. 근데 우리 학생들 지금 시험 기간에 스트레스 받죠? 네, 아무래도 오늘 스트레스 풀려고 왔어요. 이분들의 얘기하면서. 스트레스 풀어드려야 되는데 더 드리면 어떻게 하나. 여기 중앙내는 일자리 플러스 센터 있어요?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원센터 있어서. 있을 거예요. 좀 네. 크니까. 고용노동자. 맞습니다. 그래서 일자리 플러스 센터에서 좀 졸업하고 올해 초에 졸업했을 분 중에 넉 달 이내에 취업을 안 하시는 분이 네. 우리가 찾아서 연락을 드려가지고 뭐 어떤 어려움 있으십니까? 뭘 도와드릴까요? 이렇게 물어보고 또 이제 필요한 거는 우리가 이제 안내도 해드리고 지원도 해드리고 예를 들면 무슨 교육 필요하면 교육도 해드리고 이런 프로그램이 중앙대 안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럼 만간에 연락이 오겠네요. 이제 졸업 안 하셨잖아요. 저 이제 졸업 마지막 학기라서 금방 졸업을 해가지고 아마 많이 도움을 받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이제 내가 볼 때는 졸업을 하셔도 이제 요즘에는 공채가 없습니다. 네. 공채 같으면 바로 쳐버리면 되는데 요즘 뭐 전부 경력 없지. 맞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이제 자격증을 많이 따더라고요. 그걸 많이 따는 분들 보통 4개, 5개 따고 그래도 잘 안 된다. 이게 문제. 그냥 공채하면 여기다 시험 잘 치는 분들이 있다. 아무래도 취업 시장이 좀 과열이 되다 보니까 저희 학생들 입장에서 그래서 시험 공부가 더 스트레스 좀 받는 것도 있는 것 같고. 자격증도 따고. 네, 그것도 하고 공부도 해야 되고 미끄러져서 학점이라도 좀 떨어지면 또 나중에 가면 불리한 게 되니까 여러모로 그래서 긴장감이 더 심하고 스트레스 받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친구들끼리 또 그러다 보니까 좀 경쟁도 심하고. 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요새 청년 일자리 저는 보면서 요새 이제 우리 사실은 뭐 대한민국의 일자리를 기업이 많이 만들게 하는 그런 것도 필요하지만 결국 노동시장을 어떻게 만드냐인데 요새 젊은 친구들은 좀 굉장히 이렇게 다양하게 일을 많이 하고 싶어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렇게 노동시장이 굉장히 경직적인 것이 도움이 될 건가 하는 그런 거 하나 하고 또 하나는 요새 정년 연장을 들고 나오잖아요. 그랬을 때 청년들이 느낄 때 이게 우리하고 어떻게 될까 이런 생각도 조금 하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설이 있지만 저는 사실 이렇게 묻지마 정년 연장보다는 똑똑한 고용 연장이 좋겠다. 제가 주장하는 게 최근에 얼마 전에 국회에서 그 토론회도 했는데 묻지마 정년 연장을 하면 아무리 뭐 청년 일자리 안 뺏는다 그러지만 사실상 기업이 일자리, 그러니까 임금에 쓸 수 있는 게 한계가 있는데 그래서 묻지마 정년 연장보다는 이제는 또 나이 드신 분들도 그거에 맞춰서 하실 일이 있는데 일종의 똑똑한 고용 연장 그래서 그렇게 가고 그것이 또 청년들한테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하여간에 지금 제일 중요한 게 우리 청년들 일자리 문제라서 그러니까 이게 참 정년 연장을 우리 한국노총, 민주노총 합치면 300만 명 딱 조직해가지고 정년 연장 해달라고 그러니까 상당히 민주당에도 압박을 느끼고 우리도 이제 부담을 많이 느끼죠. 우리 이제 경제단체도 부담을 느끼고. 근데 해주면은 이건 정년이 못 들어가요. 그게 맞아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게 정말 문제고. 그래서 정년들 생각이 어때요? 이제 정년들은 조사하니까 정년 연장 찬성한다는 분이 많더라고요. 네, 저는 뭐 당장에 찬성이다 반대다 사실 이런 입장은 정하진 않았는데 그래도 저는 항상 정치는 조화 같은 게 생명이라고 생각을 해서 정년도 어느 정도 연장을 할 수 있다면 당연히 그에 좀 보면 어떻게 보면 반사적인 좀 그런 거 입을 수 있는 청년청에도 당연히 보상적인 측면이 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서 그런 것들을 이제 만들어 주시고 준비해 주시는 게 이제 의원님들이시지 않을까 싶어서 잘 부탁드리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나이 든 사람은 청년은 이렇게 적거든요. 네. 나이 든 사람이 더 많아요. 맞습니다. 그 나이 든 사람을 정년을 1년, 2년, 한 5년을 연장한다면 이 밑에는 이게 정말 취업이 더 안 되는 거죠. 이 많은 숫자가 안 나가니까. 원래는 일찍 되면 많은 숫자가 나가주면은 청년 일자리가 워낙 많아지는데 안 나가고 계속 버티고 있으면 이건 청년들이 그만큼 그 많은 숫자가 그냥 앞에 밀려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죠. 약간 애매한 측면도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결국에는 노년층이 빈곤 인구가 늘어나면은 그거에 대한 청년층의 부양에 대한 부담도 늘어나다 보니까 그렇게 또 따지면은 정년 연장이 돼서 그런 부양에 대한 부담이 줄어드는 것도 청년층에게 도움이 될 수는 있는 방향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말씀 주신 것처럼 결국 또 그래서 이제 나는 고용 연장을 하자. 그래서 일률적으로 다 정년을 연장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형태의 계약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정년을 무조건 일률적으로 하면 기업도 부담이 되고 그다음에 뭐 임금 문제도 있고 하니까 이게 일단은 이 정년 연장보다는 고용 연장으로 계속 고용 형태를 다양하게 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임금도 좀 거기를 깎고 이게 결국 노동 생산성에 따라서 갖고 뭐 시간도 좀 줄이고 하면은 이 실버 세대의 뭐 빈곤율도 낮추고 또 그들도 자아실현도 하고 또 이게 청년들 일자리도 줄이지 않고 그런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김문수 전 장관님 말씀대로 또 이 우리나라의 거대 양대 노총들의 이 압박이 대단한 거죠. 그래서 사실은 저는 요새 맨날 사회가 바뀌려면 이 기득권 세력들을 우리가 좀 타파해야 된다. 그런 생각하고 있어요. 가서 가봐야 돼. 우리가 일찍 갔다 와야 되나요? 갑시다. 저희 번호 한 번씩 말씀해 주시면 영화 가져가시면 되고요. 몇 번씩 언니, 부탁드리겠습니다. 언니, 언니. 5번이요. 요거 가져가시면 되고요. 한번 찍고 이제 빠질게요. 카메라 개인기 해주세요. 빠질게요.
기숙사 한 달에 그래도 45만 원 정도여서 엄청 많은데. 이렇게 저렴한 편이긴 해요. 그래도. 기숙사에 밥을 주는 거예요. 밥은 따로 안 밥은 따로 줘. 네. 밀카드라고 있어서 이거 하나 구매한 거 30팩권, 뭐 40팩권 이렇게 판매하고 있어서 이거 학생들 힘들겠어요. 저는 이제 오늘 부모님들 뵈러 오니까 또 네이버에 검색도 해보고 했는데 또 두 분이 이제 2006년에 이제 동작구 원하셨고 도지사 하셨었는데 이제 딱 20년이 이제 흘렀잖아요. 그래서 20년이나 시간이 흘렀는데 약간 학생들이나 아니면 뭐 사회 같은 게 어떻게 변했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었거든요. 어른들의 시선에서. 아니 먼저 말씀하세요. 제가 먼저 말씀드릴까요? 글쎄 이제 나는 정치를 사실은 2002년에 판사를 그만두고 처음 시작을 해서 2004년에 비례대표로 국회의원 처음 했어요. 2008년에 지역구 중도했다가 그 다음에 나의 스토리를 말하면 서울시장 선거를 나갔다가 우리가 안 되는 선거를 나갔다가 잠시 한 1년 쉬었다가 2014년에 동작구에 처음 왔어요. 네, 되게 어려운 보궐선거였어요. 2014년에 세월호라고 기억하시는 그 이후의 선거라서 그러니까 보궐선거인데 우리가 굉장히 어려운 선거를 제가 그때 어렵게 당선했고 그 다음에 동작구에서 2번 또 지난번 떨어졌는데 그 사이에 사회가 많이 발전한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정말 늘 이야기했던 그때부터 청년 일자리를 이야기하고 했던 부분이 많이 노력했지만 아직도 변하지 않고 오히려 지금은 대한민국에 굉장히 나는 굉장히 위기의 시대라고 생각해요. 그동안은 계속 성장률을 유지했었는데 지금 성장이 이제 저성장의 늪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 말에 성장률에 대해서 다들 지금 거의 1% 내외로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성장이 안 되면 일자리가 없어지고 어떻게 보면 노력을 했지만 우리가 원하는 세상은 아직 못 만들었다. 아쉬운 점이 많고 그래서 왜 그런가 보면 내가 이제 어제 출마 선언을 하면서 체제화의 전쟁이다 그랬더니 웬 칼질의 이념 막 이렇게 공격하는 분들도 있지만 사실은 우리 대한민국이 여기까지 온 거는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법치주의라는 세 가지 헌법 가치를 우리가 채택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거거든요. 그것이 활발하게 같이 서서 대한민국을 든든하게 바쳐야지만 저는 대한민국 성장의 선수안을 계속 지속 가능한 성장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예컨대 이재명 대표가 이게 입장을 바꿔갖고 이제 모두 한다, 뭐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 뭐 성장이 중요하다 막 이러는데 우리가 하나 예만 들어도 나는 문재인 정부 때, 그러니까 이재명의 민주당이 한 제일 잘못된 정책이 주 52시간이었어요. 결국 주 52 같은 시간 때문에 우리나라의 이 R&D를 비롯한 여러 가지 연구 역량이 확 떨어지면서 이 모두 52시간 일을 밖에 일을 못하니까 지금 우리가 앞으로 먹고 살려면 우리가 초기차 기술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기술력이 다 이렇게 보이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일방적인 이런 주 52시간의 강조 이것이 다 뭐냐면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와 반하는 정책들이거든요. 그래서 나는 이 체제를 지켜야 된다는 것이 그뿐이 아니라 헌법 가치를 지켜서 우리가 우리 대한민국의 성장 동력을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그냥 단순한 이념의 문제가 아니다. 그래서 어제 체제와의 전쟁을 말했는데 결국 이 우리의 가장 큰
정치하는 이유는 우리가 사는 세대보다 다음 세대에게 더 좋은 대한민국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 핵심은 지속 가능한 발전일 것이고 그 지속 가능한 발전이 결국 여러분들 같은 분이 달성하지 않고 공부하고 굉장히 아주 크리티컬한 느낌인데 이번에 또다시 이재명 대표가 막 투쟁하지만 그 본질은 다르지 않다고 생각해요. 기본소득을 말은 안 하지만 결국은 그렇게 가면 대한민국 결국은 이제 다시는 성장하지 못하는 나라가 된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선거의 시점이고 그래서 우리가 체제와의 전쟁이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정말 이 시장 경제가 활발하게 뛸 수 있는 그런 자유민주주의 그리고 자유경제 체제가 확보되는 게 여러분들 일자리를 만들어 드릴 겁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길게 얘기했는데 그게 내 진심이야. 그래서 네. 그게 아직도 안 돼. 그러니까 물론 이제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또 약자의 동행 이런 거 다 해봐야죠. 근데 그것도 결국은 선순환이 돼야 되고 우리가 성장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뭐 정치 시작한 지 오래됐는데 아직도 해결 안 되는 문제는 계속 해결이 안 되는 게 아니에요. 더 치열하게. 해결이 안 되는 것 같지만 조금씩 앞으로 나가고 네. 있죠. 네. 여기 보면 중앙대학도 앞으로 많이 나가고 옛날에 저는 이 중앙대와 중앙대 주변에 이 흑석동 이직을 보면은 많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할 일이 많으니까 우리 의원님 국회의원이 많이 기사 넣어갖고 발전했어요. 진짜요? 네. 그거 얼마나 열심히 아주 하는데. 최고 국회의원입니다. 네. 우리 학생들 그러니까 또 말씀 좀 하셔. 좀 들어보자. 내가 엄마 안 들었어. 중앙대 최근에 제가 여기 흑석동에 자란 거죠. 흑석 고등학교를 개교해야 되는데 네. 다 좋아하죠? 네. 생기면. 근데 고등학교 개교해야 되는데 이제 물가가 올라갔고 원래 확보한 돈으로 좋은 학교를 지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60억 확보를 왜 내가 엄청 열심히 해요. 헌재 앞에만 서 있는 게 아니라. 네, 국토부에 빨리 또 이거 내야 돼서 지금 내가 할 때 우리 제2순환선 만들자고 네. 한 거 있었어요. 근데 공약 기억나요? 네. 이게 신촌까지 뭐 15분 맞습니다. 제2순환선 이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서울은 순환선이 한 바퀴 도는데 90분 걸리잖아요. 강남과 신촌 45분 이렇게 순환선은 오는데 90분인데 오사카에 가면 제2순환선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빠르게 안쪽으로 돌고 그 다음에 그 정사역도 돌리는데 그렇게 하면은 이 오히려 이 모든 어떻게 보면 접근성이 좀 높아지잖아요. 괜찮죠. 그래서 제가 흑석역을 통과하는 제2순환선이 제 1호 공약이었어요. 그 국토부가 이번에 계획 새로 만든다고 해서 절덕에게 지금 오퍼하고 있는데 그거 되게 재밌어요. 진짜 좋을 것 같아요. 9호선도 굉장히 좋은 거죠. 네. 네. 9호선이 엄청 좋은 그것은 좋은데 그게 같이 이렇게 보면은 굉장히 중앙대를 위한 공약이라고. 이제 더블로. 더블. 더블을 좋아합니다. 아까 의원님께서 주 52시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는데 사실 저는 주 52시간이 청년 고용 문제에도 직결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기업 입장에서는 52시간 만에 일을 빠르게 잘 배우는 사람이 필요로 하는데 사실상 원래부터 일을 하고 있던 사람은 혜택을 넘어가면 저희 같은 이제 청년들은 오히려 불혜택을 본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기업 입장에서는 52시간 안에 빠르게 배울 수 있는 사람을 뽑고자 하다 보니까 이 고용률이 더 떨어진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52시간을 하면은 더 많이 못하기 때문에 52시간을 하면 워라밸은 챙길 수 있지만 저희 같은 이제 사회초년생들의 일을 빠르게 배우기엔 부족한 시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기업 입장에서는 52시간 만에 빠르게 배울 수 있는 사람을 원하지만 사실상 그게 쉽지 않아서 고용률이 조금 떨어지는 게 아닌가 떨어질 수 있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점보다는 이제
52시간 부분은 기본이 40시간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루에 2시간 연장해서 52시간까지인데 이 문제는 모든 기업을 다 이렇게 일률적으로 하는 게 맞느냐? 그러면 R&D 같은 학교 안에 예를 들면 내가 창업 기업을 만들었다. 창업을 해서 거기에 사람이 우리 학생들이 몇 명 일한다. 이런 것까지도 다 52시간 할 거냐. 여기 뒤에 TV 방송하고 계시지만 TV 방송사에 가보면은 전부 일주일에 52가 아니고 거의 많이 할 때는 훨씬 많이 하시죠. 내가 그 방송국에 가서 52시간 하느냐 52시간 하는데 거의 없어. 그럼 이걸 다 그러면 그로감독까지 단속해야 되느냐. 이런 굉장한 문제가 많이 있는데 우리처럼 이제 이렇게 52시간 안 지키면 다 처벌하고 너무 이걸 경직적으로 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그걸 조금 유연하게 예를 들면 일이 없는 데는 주 4일째 다 하자 그런 데도 있어요. 진짜. 주 4일째 같으면 48이 32시간까지 내려가는 게 있고 많이 안 되면 좀 더 할 수 있고 약간 이렇게 본인이 원하고 건강에 지장이 없다면 좀 자유롭게 노사간에 그러니까 일하는 사람과 사장님 계약으로 탄력성을 좀 주자. 제 아는 우리 집안 조카인데 그 사람은 실리콘밸리에 취업을 했는데 근무는 여기 있어요. 우리 동작구 안에서 우리 의원님 지역 동작구 안에서 살면서 실리콘밸리 근무하는데 이게 한 4, 5년 됐는데 봉급은 나보다 많아. 의원님이랑 장관보다 봉급이 더 많아. 여기서 일하는 거야. 그 자기 일만 이렇게 온라인으로 일만 하는. 그래서 그 경우는 뭐 몇 시간 하든지 상관없어요. 과업만 해내는 거니까 어떤 경우는 일이 많을 때는 많이 하고 적을 때는 조금 적게 하고 그런 굉장히 좀 더 자율적이고 좀 너무 딱딱하고 딱딱하지 않게 본인이 원하면 할 수 있게 이렇게 발전해 가야 되는데 그러려면 근로기준법을 고쳐줘야 되는데 이 법을 고치려면 또 노조가 막 반대해요. 장시간 노동으로 과로사 한다. 그럼 과로사 안 하도록 해야 되는데 과로사도 다 통계가 나왔거든요. 과로사가 왜 오느냐. 그런 거 맞춰가 과로사도 없고 건강도 유지하면서 필요할 때는 내가 연구도 더 하고 일도 더 하고 필요 없을 때는 일을 적게 하고 그러면서 소득은 유지를 해주는 그런 방법이 나와야 안 되나. 그래서 이거를 방안은 많은 학자들이나 답이 있는데 합의가 아니에요. 국회에서 합의를 해서 법을 고쳐줘야 돼요. 이게 이제 노조가 한 300만이 뭉쳐가지고 막 반대한다 그러면 안 되는 그런 걸 이제 우리 학생들께서 앞으로 국회의원도 되셔가지고 우리 의원님 일을 위해서 같이 아니 지금 청년들도 뭐 국회의원 많이 들으셔요. 그래가지고 한번 고쳐보자. 그런 점이 있어요. 너무 공식적으로 막 보여주니까 자기들은 성과를 많이 주는 이게 그래서 내가 자유라는 가치가 굉장히 중요하다. 자유라는 가치 체제라는 얘기. 효율적으로 하고 효율적으로 해야 된다고 하니까 52시간들을 예외를 주는 그런 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 무조건 효율적으로 하니까 이런 것도 포기하죠. 요새 화두가 연금 개혁이잖아요. 근데 구조 개혁을 어떤 방향으로 하는 게 옳다고 보시는지 두 분 다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내가 어제 그런 줄 알았는데 의원님하고 저하고 국회 본관 앞에 연금개혁 청년행동 거기 가서 한 말씀 하셨는데 연금은 이제 내는 것을 더 내고 받는 것을 더 받고 그걸 얼마나 지속할 수 있냐. 예를 들면 지금 2050년까지 지속된다. 56년까지 지속된다. 이러면
여러분 연금 못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있는 사람들은 많이 타는 걸 원하고 여러분들은 조금 적게 내고 나중에 지속되는 것을 원하고 여기에서 세대 간에 굉장한 이해관계가 충돌입니다. 그럼 이거를 조정하는 방법은 청년 대표도 이 연금개혁위원회에 들어와야 됩니다. 지금 청년은 없어. 나이 든 사람 연금을 곧 할 우리 같은 사람들이 주로 딱 결정해버려요. 그럼 청년은 이거 뭐야 우리는 얘기만 하라 그러고 나중에 완전히 빈 깡통이 돼버리면 우리는 빈 깡통만 보고 쳐다보고 있을 수 없잖아요. 그리고 국가가 보장해라. 국가 보장 연금 제도. 국가 확실히 보장해라. 예산을.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청년의 목소리를 대변해라. 청년의 목소리 반영해라. 그래서 저는 제 주장은 청년의 목소리를 반드시 반영해서 청년에게 부담을 주면 안 된다. 노인들이 좋게 하기 위해서 청년한테 더 많은 부담을 주는 것은 없도록 이렇게 고쳐야 된다. 이번에도 보면은 잘못됐어요. 돈 타가는 사람은 빨리 많이 타가고 내는 사람은 나중에 내는데 중간에 빈깡통이 됩니다. 굉장히 어려웁니다. 연금개혁 문제가 되는 가장 큰 원인은 저출산이에요. 결국은 우리 때까지는 우리 밑에 애들이 많으니까 애들이 받쳐줬는데 이제 출산율이 떨어지니까 여러분들이 나중에 노인 세대가 되면 과연 내 기회를 받쳐줄 사람이 없는 거거든요. 거기서 핵심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금 구조 자체도 워낙 연금이 고갈되는 구조로 짠 것도 있지만 이게 출산율이 받쳐주지 않으니까 그것도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거예요. 불안하신 거잖아. 난 돈만 내고 나중에 난 언제 받아. 그래서 사실은 KDI의 안 중에 하나인데 부연금과 신연금을 분리하자라는 안이 있어요. 그래서 주머니를 따로 만들자는 거지. 그래서 이제 젊은 세대들부터 시작하는 연금은 그러니까 과거 거는 이미 연금이 잘못 짜여진 부분이 있으니 여러분들이 낸 돈은 우리가 확실히 여러분들이 받게 해드리겠다. 그래서 부연금, 신연금 분리 제도를 지금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돈은 우리가 기성세대가 함부로 가져가지 않고 지켜드리겠다는 게 제 공약입니다. 저출산 하셨으면 네, 이제 조금 우리 이 화면 없는 데서 편하게 얘기할까요? 알겠습니다. 이쪽으로 라인에서 갈게요. 이거 버리실 거라서. 아, 장관님 아니 뭐 사전 먹방 보는 줄 알았는데. 고향이 영도 무주. 네.
너무 어색하게 있지 말고 하트도 좋고 사랑합니다. 안 웃으면 사진에 다 나와요. 파이팅 가면서 파이팅! 사진에 다 나와. 부족했나 보다. 기운들이 이렇게 없어.